영원히 날씬할 방법을 찾고 있어. 내가 원할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42개국에서 방영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는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7배는 더 성공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고안한 폴 맥케나 박사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딱 4가지 황금률만 지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열광한 전설의 체중 감량법.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생물학자인 안셀 키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의 기아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 섭취량을 기아 상태 정도로 줄이면 과민 반응과 인내력 상실,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굶주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나서도 음식에 대한 집착이 3개월이나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보다 최대 8배나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기아 수준인 이 실험의 배급량도 하루에 약 1,500칼로리였다는 겁니다. 현재 유행하는 수천 가지의 다이어트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 겁니다. 이 실험은 살을 빼는 가장 나쁜 방법이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해봤던, 하려던 그 모든 감량 방법에 효과가 없을 거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체중 감량 시스템. 많은 사람이 이 체중 감량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과체중이었던 적이 있는지, 심리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떠올린 건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과체중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선천적으로 날씬한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날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운 좋게도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산업에 세뇌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의료기관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이 어떤 다이어트 시스템들보다 똑똑하지만 잘못된 음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살을 찌게 한다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식습관을 영원히 바꾸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날씬해지는 진정한 비결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4가지 황금률로 생활하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체중 감량 황금률 1번. 배가 고프면 먹는다. 낙타의 호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방, 즉 저장된 지방입니다. 낙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얼마나 오래 굶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지 않고 굶으면 우리 몸도 낙타의 지방 같은 일을 합니다. 한동안 체중 감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지방 저장 모드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기근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응해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더 많은 지방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체중 감량용 라자냐에는 지방이 몇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지만 배고플 때가 아닌 정해놓은 식사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먹는다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붙잡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라면 위, 여성이라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실제로 마른 사람이 때때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음식에 과도한 지방을 찾아내 저장하지 않고 사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식사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빠르면 하루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지만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신체가 에너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런 몸의 변화는 일종의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이런 상태를 대부분의 사람은 가벼운 우울증 증세로 느끼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는 음식에 대한 기형적인 사고 패턴이 형성됩니다. 음식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뇌에 강력한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잘못된 배고픔 신호를 보내고 음식에 대한 갈망과 폭식을 초래합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덜 신뢰하면서 몸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타고난 지혜를 재설정하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 진정한 배고픔은 감정적 배고픔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을 읽고 나서 하지만 나는 항상 배가 고파 또는 하지만 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지금 겪고 있는 배고픔이 신체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미묘하거나 미묘하지 않은 진정한 배고픔의 징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정도 알아차리기. 이 시점에서 언제 식사를 시작하고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복감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이 척도는 배고픔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1부터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로 배가 부른 10까지 총 10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잠시 공복감의 척도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인가요? 공복감의 척도 1. 쓰러질 지경 2. 몹시 굶주려 있다 3. 상당히 배고프다 4. 약간 배고프다 5. 중간 정도이다 6. 기분 좋을 정도다 7. 포만감을 느낀다 8. 배가 가득 차 있다 9. 복부 팽만감 10.
매스꺼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척도에서 3에서 4 사이, 즉 상당히 배가 고프거나 약간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1이나 2까지 내려가면 우리 몸은 굶주림 모드로 들어가고 결국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때 먹은 여분의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왔다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데다 배고픔에 무감각해져서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1시간에 한 번씩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 배고픔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뇌가 흐릿해지기 훨씬 전에 몸의 미묘한 신호를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황금률 2번.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많은 여성이 임신 중에 특별한 음식이나 특정 음식을 원합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절인 양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음식의 식탐을 보이지요. 그 이유는 여성 자신의 몸이 태아를 성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시시각각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음식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금지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의도와 통제 사이의 내적 싸움은 지칠 수 있습니다. 음식과 화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진짜 원하는 걸 따르기 거부할 때 오는 긴장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는 금지된 음식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당신은 아마도 지방, 설탕,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고 듣거나 생각한 것을 싹 버리는 식의 다이어트를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는 즉시 냉장고로 가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하나도 없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당신이 허기를 느낄 때 제가 원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스타가 먹고 싶나요? 그러면 즐기세요.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나요? 그럼 드십시오. 실제로 배가 고프다면 즐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 당신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란 없습니다. 체중 감량 황금률 3번. 맛을 느끼면서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드세요. 저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씹거나 맛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많은 음식을 입에 밀어넣는 일종의 먹는 모아지경에 빠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등
생존에 필수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음식을 입에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것을 알려주는 위장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과식을 하고 위를 키우고 체중을 늘립니다. 문제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끼지만 그 후에는 곧장 뚱뚱해지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기분이 너무 불행해져서 방금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시 폭식을 반복합니다. 이 책에 담긴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입 한 입 온전히 즐기기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맛을 음미하고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놀라운 식재료의 질감과 감각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음식을 온전히 즐기려면 자신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엄청나게 체중을 감량하고도 멋지고 건강해 보이는 친구를 만난 일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하루에 약 172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극동 지방의 호화 리조트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은 식사 속도를 늦추고 음식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씹는 과정을 더 의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 끼니는 명상과 같았고 매 식사마다 맞은편에 앉아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배정돼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입속의 음식을 즐기는 새롭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한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식사 속도를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늦추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샌드위치에서 손가락을 떼어내어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려놓으세요. 입속에 음식이 없어지면 다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축처럼 기계적으로 음식을 계속 밀어넣는 대신 모든 음식을 미식가처럼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천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음식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가렸을 때가 평소보다 약 25%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식을 보지 않고 맛과 질감에 온전히 집중할 때 실제로 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체중 감량 세미나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으로 음식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으면서 실제로 맛을 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저서 나는 왜 과식하지 않는가를 쓴
코넬 대학교의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는 식사 중에 주의가 산만해지면 자신이 무얼 먹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영화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팝콘이나 견과류, 과자를 먹었던 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처음에 배가 고팠든 그렇지 않든 그릇이나 봉지 전체가 사라져버린 걸 발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91%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무의식적인 습관을 그만두는 방법은 그저 책을 읽거나 통화 중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가능한 많은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네 번째 황금률을 알아차리고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체중 감량 황금률 4번. 포만감을 느끼면 식사를 즉시 중단한다. 몸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배고플 때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 멈추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거나 접시에 음식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위장은 배부르다, 이만하면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데 최대 2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면서 식사를 하고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기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곽보다 아래이고 위장 위쪽에 있는 태양신경총에서 명확한 신호를 경험합니다. 처음에 느끼는 포만감과 만족감을 놓쳐도 배가 부른 걸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전보다 맛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포만감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만족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후에도 음식을 계속 먹으면 불편감이 뚜렷하고 점점 더 커지므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접시에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적게 남았는지에 상관없이 즉시 식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한 입 한 입 즐기면서 먹다가 배가 부른 것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일어나는 변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체중 감량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가장 큰 이점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좋아지면서 이런 변화들까지 생깁니다. 난생 처음 음식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무엇을 언제 먹을까 걱정하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음식에 집착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낀다. 정말 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날씬한 사람들과 내가 가진 체중 감량 능력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이제 당신도 체중 감량이 얼마나 쉬운지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신진대사라는 신화의 실체. 신진대사가 느려서 살을 뺄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진대사는
신체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속도입니다. 신진대사가 빠를수록 체온 조절부터 손톱 성장에 이르기까지 신체가 하는 모든 일이 빨라집니다. 그런 상태는 지방을 더 빨리 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기초대사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루 동안 신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최신 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식습관과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수전 잽 박사는 비만 연구 분야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신진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음식과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나타나는 신진대사율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기근 시대에 있던 몸의 반응이 매우 합리적인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진대사가 정말 느린 사람도 있지만 신진대사가 느린 이유는 끝없는 다이어트로 신진대사를 늦췄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에너지 보존을 위해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 결과 활력이 사라지고 운동이나 다른 신체 활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조직을 먹어치우는 탓에 근육량은 모두 소모됩니다. 따라서 체중계에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진짜 빠져야 할 것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한 것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신체가 연소할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인 기초대사율이 그 앙상한 근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지만 여기서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한 계속 살이 찌고 그것이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연료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필요에 따라 에너지가 보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방을 추가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제 박사에게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결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지 않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기만 하면 신진대사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누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 있으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모두 신진대사와 에너지 필요량을 증가시킵니다.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을 2배 가까이 높임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의 속도를 거의 2배까지 높여줍니다. 운동이란 말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이란 그저 다음과 같은 것이니까요. 운동이란 평소보다 더 깊게 호흡하거나
심박수를 조금 더 높게 만드는 모든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운동에 관해 물어보면 트랙에서 달리거나 역기를 드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는 항상 웃음이 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묻습니다. 집 주변을 걷는 건 어때요? 집이나 아파트를 벗어나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누군가가 업어주나요? 아니면 두 발로 걷나요? 라고요. 사실 우리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신체가 칼로리와 지방을 연소하는 속도를 높이는 비결은 그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이 최고의 스트레스 완화제 중 하나인 천연 엔도르핀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천연 마취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신을 더 맑게 해주고 집중력, 긴장 완화, 숙면 같은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10분에서 15분간 걷기 등 심박수를 높이고 지금보다 더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포함하여 지금보다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게 하고 더 깊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최종 참고사항.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요? 3장 날씬한 몸매로 마음이 프로그램 짜기를 복습하고 날씬해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폭식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4장이 정서적인 이유로 먹는 습관 극복하기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더 급한 경우에는 6장이 음식을 향한 갈망 없애기로 곧바로 이동해서 태핑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보다 쉽고 즐겁게 변화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NLP 녹음 파일일 것입니다. 매일 재생해서 들으면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긍정적인 변화가 강화되어 가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씬해지는 데 필요한 간단한 일상의 활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습관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폴 맥케나